무기양분의 흡수와 동화. 식물이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원소들을 균형 있게 흡수하고, 지금까지는 원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떤 원소들이 있고 특징이 뭔가 공부했고, 이제부터는 첫째가 이제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흡수한 원소들은 필요한 부위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한 원소들이 고분자 유기화합물로 동화되는 거, 이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이 장에서는 토양 중 무기양분의 동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뿌리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알아본다. 특히 세포막의 투과성을 이해하고 흡수기작을 수동적 흡수와 능동적 흡수로 구분하여 공부한다. 흡수에서는 수동하고 능동 두 가지로, 또한 흡수된 무기양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고 무기양분의 동화 과정을 질소와 황 등을 예로 알아본다. 주로 질소입니다. 황은 별로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콩과 식물에서 일어나는 생물적 질소 고정작을 계력을 살펴본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에 가서 6.1 토양 속 무기 양분의 동태. 토양은 무기 양분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곳이다. 무기염류. 무기 양분의 토양 중 동태는 뿌리의 양분 흡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물 영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토양 중에 분포하는 무기 양분의 절대량이 아니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양이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많다. 오히려 그거는 나쁜 겁니다. 그게 바로 염류집적입니다. 염류집적이 말이 별게 아니에요. 염류라는 말, 염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611 토양입자의 음전화. 토양은 고체, 액체, 기체, 고상, 액상, 기상의 3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광물과 유기체를 주체로 하는 고상은 무기양분을 저장하고 공급한다. 액상은 그들 무기양분을 용존 상태로, 녹아있는 상태로 보존하면서 뿌리의 흡수를 도와준다. 기상은 호흡과 질소 고정에 필요한 산소, 질소 등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식물의 무기 영양이라는 측면에서 고체상의 토양 입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로는 자갈모래 점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기 토양 입자인 점토, 클레이, 그 다음에 유기 토양 입자인 부식토, 휴머스는 토양의 보비력, 보수력, 즉 비옥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점토라는 것은 무기물이고 무기물 상태고, 그 다음에 부식토라는 것은 유기물이 부패해서 썩어서 만들어진 것.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토양 입자로서 점토와 부식토는 교질 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콜로이드적 성질을 가지며, 교질할 때 교자는 악교풀할 때 교자랑 같은 겁니다. 끈적끈적하다는 뜻이에요. 끈적끈적한 풀이다. 그 뜻입니다. 교질. 그래서 콜로이드적 성격을 가진다. 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콜라라 그래가지고 풀이란 뜻이에요. 풀, 접착제라는 뜻이에요. 접착제. 끈적끈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래알은 끈적끈적하지 않죠. 부으면 확 쏟아져 버리죠. 근데 비료라든지 점토라든지 이런 거는 붙어 있죠. 확 쏟아지지 않죠. 퇴비 같은 거. 토양 입자의 표면은 대부분 음전하를 띈다. 이게 중요하죠. 토양 입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띈다. 점토의 경우는 격자의 광물을 구성하는 규소라든지 알루미늄, 얘들은 다 양이온이죠. 과 같은 다가이온이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저가이온으로 형태상의 변화 없이 동형으로 치환되어 음전하를 띈다. 규산 4면체, 알루미늄 8면체 그래가지고 Si4 플러스, 이거 규산 4면체라 그러고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8면체 그래요. 3가 플러스죠. 이거는 다가이온이죠. 왜냐하면 이온의 변화가 많이 생겼죠.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가이온이라 그러고요. 1개, 2개 정도 변화가 있는 거.
그냥 플러스 혹은 2 플러스 이렇게 된 거는 저가 이온이에요. 이런 것들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가 이온들이 왜 그 자리에 못 붙어 있고 저가 이온들한테 쫓겨나느냐, 자리 바꾸면 해가지고 탈락이 되느냐. 이 다가 이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면체, 8면체예요. 얘들은 붙어 있기가 힘들죠. 각이 많이 졌으니까 붙어 있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저가 이온들한테 모양의 변화는 아니지만은 치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음전화 쪽이 아무래도 더 강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4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가 음전화가 더 많다는 얘기죠. 얘는 양전화가 더 많다는 얘기고, 부식의 경우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의 카르복식이, 그 다음에 수산기 등이 이온화되어 노출되어 있어서 음전화를 띈다. 점토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입니다. 무기물이지만은 음전화를 띠는 게, 음전화 바깥 안쪽으로 여러 가지 양전화 물질들이, 규소라든지 이런 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었지만 얘들이 좀 더 낮은 저가이온으로 자리 바뀜 되면서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강해지는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부식 같은 경우에는 COO 마이너스 카르복식이나 OH 마이너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점토와 부식이 많은 토양은 결국은 음이온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양이온 교환 용량을 보겠습니다. 토양 입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표면에 양이온이 흡착된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만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보고. 자, 토양 콜로이드가 음이온을 뗀다고 그랬습니다. 콜로이드는 풀과 같이 끈적끈적한 거, 그거를 콜로이드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표면이 지금 다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온을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자연적으로 바깥에는 플러스들이 다 붙기 쉬워요. 원래는 여기에 아까 말했던 규소라든지 Si,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얘들은 4가양이온, 3가양이온이 있었는데 얘들은 4면체, 8면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이 각이 많이 졌죠. 얘들은 여기에 잘 붙어 있지 못해요. 떨어지고 그냥 한 개짜리, 같은 한 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은 붙기가 쉬워요. 얘들이 오히려 많이 붙어 있다. 양이온들이 많이 붙어 있다. 음이온이니까 반대로 양이온들이 많이 붙어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다시 계속 책을 읽어 갈게요. 정확히 말하면 표면 부근에서 양이온들이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단일량의 토양 입자가 흡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총량을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한다. 자, 양이온 치환 용량, 요거는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조한 토양 100g이 보유하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치환할 수 있는 양이온의 전체량을 미리그램 당량, 당량이라는 건 해당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밀그램으로 해당하는 양을 표시한 것을 가지고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한다. 양이온이면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것의 용량. 이것은 수소이온이 양이온으로 치환할 수 있는 자리의 수, 즉 음전하의 수와도 같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면 클수록 토양은 비옥하며 무기 양분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수소 붙어 있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원래 얘들이 붙어 있던 애들이에요. 이게 약간의 산성화가 되면서, 약간의 산성화, 너무 강한 산성화 말고 적당한 산성화가 되면은 수소 이온이 많이 발생되죠. 수소가 발생된다는 거는 산성화된다는 뜻이죠. 얘들 새로운 수소들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수소가 나타나니까 얘는 칼슘에 비해서 토양에 흡착이 더 잘 돼요. 잘 되니까 이 칼슘이 어이씨 그러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수소 2개가 딱 들어오니까 칼륨, 마그네슘이 쫓겨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칼륨이 수소가 들어오니까 칼륨이 지금 쫓겨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환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당한 산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강한 산성화가 되면은 칼륨이나 칼슘 이런 얘들이 완전하게 쫓겨나가지고 만약에 비가 왔다. 비가 오면 얘들이 다 쉽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이 수소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살짝살짝 떼주는 거예요. 살짝살짝 떼주면은 식물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 만약에 너무 칼슘이 마그네슘 얘들이 너무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식물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물 뿌리가 나와 있는데 얘도 마이너스를 떼요. 그럼 얘도 양이온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그네슘, 칼슘 얘들이 땅에 너무 강하게 딱 붙어 있어요. 나 안 갈래. 그러면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식물 입장에서는. 그때는 약간의 수소들이 산성화돼서 수소들이 와서 야 비켜 나가. 그러면 얘가 마그네슘이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뿌리한테 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환을 할 수 있는 양이온들의 능력.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를 양이온 치환 용량 또는 뭐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읽어볼게요. 거기에 작은 글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6-1에 그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양 입자의 표면은 음으로 하전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결합한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약한 산성화입니다. 수소이온이 증가하여 염기손 양이온들과의 치환되어 뿌리의 양분 흡수를 돕지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수소가 달려들어서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그때 뿌리가 아싸 그러면서 양이온을 흡수하겠죠. 지나치면 산성화가 지나치면은 토양 중에 염기들이 유실되어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다. 너무 지나친 산성화가 되면은 수소가 흙 주변을 다 자리 차지를 해버리고 무기 이온들은 다 쫓겨난 상태. 그래서 비가 와서 다 쉽게 내려가 버릴 수 있겠죠. 실제로 토양의 무기 양분은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거의 없어 토양의 무기 염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뿌리가 활발하게 생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무기 양분들은 사실은 토양에 딱 붙어 있어요. 뿌리들이 계속 양분을 찾아서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적당한 산성 역할도 해야 되고 뿌리에서 유기산들이 나와가지고 이 수소나 이런 거를 막 내뿜습니다. 뿌리에서. 그러면은 수소가 여기 들어가고 마그네슘 너 비켜 이렇게 해서 너는 저기 뿌리 한테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내려와서 토양 입자에 흡착된 하나의 양이온은 다른 이온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즉 자신보다 친화력이 큰 다른 이온이 접근하면 치환될 수가 있다. 토양하고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음이온 쪽에 더 잘 붙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걔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게 바로 수소예요. 수소는 음이온하고 접착을 할 수 있는 친화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다른 애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 크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액순이라고 한다. 이자가 이제 떠날 이자예요. 떨어질 이자, 떠날 이자. 분리한다 할 때 그 이자예요. 액체가 분리하는 액체 순위, 분산 순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액 순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체로 이온의 농도가 높고 첫째 이온의 농도가 높다. 두 번째 원자가가 클수록 그다음에 이온의 크기와 수화도는 작을수록 침입력이 커진다. 토양에 갖다 붙을 수 있는 침입력이 커진다. 주로 양이온의 대체적인 이액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 예외적으로 수소이온은 일가이온이지만 침입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 밑에 녹색 박스 안에 이액 순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온의 농도가 높고 그랬고 이거는 뭐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럴 거고 그다음에 원자가가 클수록 그랬거든요. 원자가가 크다는 거는 원자가가 다른 말로 하면 결합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합선. 아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 결합선 3개 있다 그랬고 탄소는 4개 있다 그랬고 산소는 2개 있다 그랬죠. 결합할 수 있는 부위, 결합선이. 그 결합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자가가 클수록이에요. 지금 이액 순위에 보면 알루미늄 3가, 그다음에 수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다음에
암모늄, 그 다음에 나트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자가가 알미늄은 13족이에요. 수소는 1족이고, 수소는 예외예요. 수소는 예외고, 칼슘은 2족이에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2족이고, 칼륨은 1족이고, 그 다음에 NH4는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1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소는 별도로 제외하고 보면은 13, 2, 1 이렇게 됐죠. 8이 훨씬 많은 거예요. 결합선이 2족은 2개, 1족은 1개 이런 식으로 수소는 예외. 원자가 순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온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3가나 4가 이온들은 별로 없죠. 유독 알루미늄만 지금 들어있어요. 알루미늄만 지금 유독하게 들어있는데 얘는 전하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 그렇지만 얘도 모양이 아까 팔면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점토랑 흙이랑 잘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모양상으로. 그래서 잘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뭐 이렇게 알루미늄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세요. 수화도는 뭔지 아시죠? 수화각 할 때 우리 물에서 수화각 할 때 배웠죠. 공부했죠. 예를 들어 나트륨 플러스를 통해서 주위에 산소들이 물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산소 쪽으로 다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의 각을 이루면서 덩어리를 만든다 그랬죠. 이게 수화도죠.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면은 아무래도 흡수하기 둔하겠죠. 덩치가 커서 어렵겠죠. 그래서 EX운이 요거도 한번 또 외워두시는 게 좋긴 좋은데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수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소이온은 EX순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들과 쉽게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양 중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있던 많은 양이온들이 떨어져 나와 산성 상태가 된 거죠. 지하수나 표층수로 유실되어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척박해진다. 그러나 그건 나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환경에서 뿌리에서 수소연이 적절하게 분비되어 양이온 교환이 용이하게 일어나게 하여 무기양분의 흡수를 촉진한다. 흙에 토양에 너무 양이온들이 따닥따닥 강하게 밀착되어 있으면 뿌리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 산성화가 되면서 이것들이 얘들이 떨어져 나오면은 그 자리에 수소가 대신 붙겠죠. 그러면 그때 식물 뿌리가 양이온들을 흡수할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 토양 입자의 치환자리 대부분을 수소이온이 차지하면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클지라도 실제로는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이제 강한 산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소이온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 치환 용량은 토양의 잠재적 비옥도를 나타낼 뿐이다.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 가운데 특정한 무기양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수소는 빼야 되겠어요. 얘 아무래도 찝찝해. 얘가 너무 많으면은 산성화도 되고 뭐 적당하게 많으면 좋겠지만 다른 양분들이 이렇게 좀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해서 좋겠지만은 수소 얘 때문에 아무래도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 가운데 특정한 무기 양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심을 둔다. 야, 쟤는 보기 싫으니까 야 우리끼리 놀자 해서 따로 또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토양 입자에 흡착하는 양이온 가운데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인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등 4가지를 치환성 염기라고 한다. 자리 바꿈, 치환을 잘 할 수 있는 염기. 이 4가지가 차라리 더 중요하다. 수소는 빼버리고 알루미늄 이런 것도 빼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4가지다. 그래서 토양의 양이온 총량에 대한 치환성 염기의 총량 비율을 염기포화도라고 한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염기포화도라는 얘기죠. 양이온 교환 용량, 치환 용량이란 말하고 염기포화도라는 말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양이온 치환 용량 할 때는 모든 양이온을 다 얘기하는 거고 염기포화도 할 때 염기는 딱 필요한 4가지, 중요한 4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염기포화도라고 한다. 왜? 수소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보다는 4가지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염기 포화도가 높을수록 토양은 알칼리화되고 pH는 올라가며 비옥도가 높아진다. 이게 지금 알칼리 금속이라 그랬는데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1족, 2족에 1족, 2족에 있는 원소들 있죠. 수소하고 쭉 해서 수해, 리튬, 벨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은 이게 원래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도 말하는데 얘들은 그 물에 녹은 상태를 알칼리라 그러거든요. 염기가 물에 녹은 상태. 이게 알칼리라는 말이 사실은 그 재 있죠.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재가 이게 염기성을 나타내죠. 중세 시대 때는 그 중동 지방에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이거를 개념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앞에 알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알이라는 거는 영어의 더죠. 중동 말이에요. 아라비아 말이에요. 알칼리가.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는 말이 이 금속 이쪽에 있는 왼쪽에 1족, 2족 금속들은 대체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옥 TH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옥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식물 뿌리에서 유기산이 분비가 되어서 산성이 나오게 되면은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면 토양에 붙어있던 염기들이 딱딱딱 떨어져서 뿌리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좋다는 이거죠. 지나친 산성이 됐을 때는 이 이온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 다 휩쓸려서 나가버리겠지만 pH가 높은 단계라면은 적당한 중성이라 높은 단계라면은 이런 이온들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거죠. 한편 양이온 치환 용량에 대한 수소, 칼슘 등의 백분율을 각각 수소 포화도, 칼슘에 대해서는 칼슘 포화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저 밑에 공식이 있죠. V가 염기 포화도인데 염기 포화도는 T 양이온 치환 교환 용량 분의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염기의 총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는 거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된다 이거죠. 그 EX 순위에서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된다. 이거는 2가 2가 1가 1가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것만 아셔도 EX 순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염기 포화도에서는 요거 4가지. 그 다음에 613 132쪽에 613 토양의 음이온 교환 능력. 자, 아까는 양이온 교환 능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음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음이온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토양 입자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양 입자는 음전하를 띠므로 음이온을 밀어낸다. 그러나 일부의 토양 입자는 마그네슘, 칼슘 등과 같은 양이온을 함유하여 음이온이 느슨하게 흡착되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토양 입자 전체는 마이너스를 띱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칼슘도 들어가 있을 거고 얘들은 플러스를 나타내요. 이 플러스 나타내는 부분에 마이너스 이온들이 와서 붙는다 이 얘기예요. 또 일부 토양은 수산화 처리죠. 그 다음에 수산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어서 황산염이나 인산염, 기타 음이온이 수산기와 치환되어 음이온으로 흡착할 수 있다. 자, 일부 태양에는 그 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수산기하고 같이 붙어 있다, 같이 합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철하고 알루미늄 얘들은 주로 양이온을 잘 나타냅니다. 주로 잘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이 황산이라든지 인산 같은 음이온들이 이 자리에 치환이 되어서 붙어 있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철, 금속에다가 음이온이 붙고 그 음이온이 붙은 자리에 OH가 붙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전하를 띠는 토양 입자에 대한 흡착할 수 있는 음이온의 총량을 유미온 치환 용량이라고 부른다. 토양에서 양전하를 띠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음이온들이 붙을 수 있는가, 그거를 붙었다가 서로 이게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음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부른다. 토양에서 음이온 치환 용량은 양이온 치환 용량보다 적겠죠. 주요 음이온의 EX 순위는 규산염부터 해가지고 인산, 황산, 질산, 그다음에 염소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미온은 용액 중에 남아있다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왜? 토양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밀어내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쉽게 내려가요. 가장 흔히 요구되는 음이온 가운데 질산이온과 염소이온은 물에 쉽게 없어지기 쉽다. 특히 경작지에 사용된 질산이온은 일부만 흡수되고 대부분이 유실되어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가 부영양화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염소의 이온의 결핍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워낙 많아서. 그 다음에 토양 용액 중에 인산이온 HPO4 2가하고 1가는 농도가 낮은 데다가 알루미늄, 철, 칼슘과 반응하여 인산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산 알루미늄과 같은 염을 만들어 침전되기 때문에 이동성과 이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그 위에 셋째 줄에 FeOH2, AlOH2라고 된 데 있죠. 그겁니다. 철하고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FeOH 얘하고 그 다음에 인산 HPO4 2가 마이너스 둘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침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비가 오면 얘들이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씻겨 내려가 버리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이용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황산이온은 물에 용해되어 쉽게 흡수되지만 칼슘 이온이 없으면은 항상 칼슘으로 침전되어 흡수가 억제된다. 덩어리가 커져버리고 침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황산 칼슘은 용해도가 낮지만 생장에 필요한 만큼 용해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음이온 교환 용량에 대한 시험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음이온은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질소라든지 이런 거는 비료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 양이온 쪽에서 결핍 증상에 대한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614 토양 pH와 무기 양분의 가용성. 토양의 산도는 pH는 무기 양분의 가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토양 pH는 강우가 많은 지역에서는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내려갑니다. 건조 지역에서는 올라간다. 강우 지역은 간성인 빗물과 이성 양분의 용탈과 소식도 인하여 토양이 산성화된다. 토양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시 생성되는 NH3, 암모니아나 황산, 그 다음에 뿌리에서 발생하는 CO2 이런 것들은 황산 비료 이런 것들은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산성화시키는 요인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다. 산성비 때문도 있고 산성비가 오니까 염기성 양분들, 마이너스 이온들 이런 것들은 다 소실되어서 쉽게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모늄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아모니아라든지 황산이라든지 CO2 이런 것들이 또 산성비료 뭐 이런 것들이 산성화시킨다. 그 CO2는 물하고 결합하면은 탄산 만들어내죠. 탄산. 11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시키죠. 식물 뿌리는 대체로 토양이 약산성일 때 잘 자라며, 약산성, 적당한 양이온 치환 작용이 일어날 때죠. 진균류는 넓은 pH 범위에서, 그다음에 세균은 높은 pH에서 생장이 우세하다. 이것은 토양 pH에 따라 무기 양분의 가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33페이지에 그림 토양 pH가 무기 양분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이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잘 흡수되고 결핍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 그림하고 다른 책에 나오는 그림하고 혼용해서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시면은 조금 틀려요. 재배학 원론에 나오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예학 같은 책에도 이 그림 나오죠. 원예학에도 나올 거고요. 다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유기질 토양에서는 또 어떻게 다르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금씩 이게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일단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만 생리학의 책에서는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암기할 수밖에 없죠. 134쪽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6일로 토양 내에서 무기 양분의 이동. 토양의 무기 양분은 식물체 내에 비하면 낮은 농도로 토양 용액 중에
녹아있다. 낮은 농도로 토양 용액 중에 녹아있다. 이 얘기는 수분 포텐셜이 좀 더 높다는 얘기죠. 이동할 수가 쉽다 얘기죠. 녹아있는 무기 양분들은 집단류와 확산에 의한 수분 이동에 따라 뿌리 주변으로 이동한다. 수분 이동이 빠르고 양분 농도가 높을 때, 첫 번째로 수분 이동이 빠르고 양분 농도가 높을 때는 집단류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토양 용액의 양분 농도가 낮을 때는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뿌리가 무기 양분을 흡수하면 뿌리 주변에 가까운 곳과 먼 곳 사이에 농도 기울기가 생겨서 확산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식물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뿌리가 계속 양분을 먹겠죠. 그러면 뿌리 주변에는 이 양분이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니까 농도가 낮아지죠. 바깥에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먼 곳에 있는 거는. 먼 곳의 농도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화학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에서 무기 양분의 흡수는 처음에는 농도에 의존하여 일어나지만 점차 확산 속도가 느려지면 뿌리 주변에 무기영양 결핍대가 형성되고 점차 결핍융형은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결핍대 보면은 무기양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기양분의 종류에 따라 확산 속도와 흡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기양분의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새로운 토양으로 계속 자라나는 게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무기양분이 자기한테 오도록 기다리는 것보다는 특히 H2PO4나 아연처럼 이동성이 낮은 성분은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성분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생장이나 경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서 양분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